안녕하세요. 레스너 박진아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두피 때문에 마음고생 심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환절기에는 두피 각질이 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두피에 대한 고민거리 말끔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죠. 가인화장품 강인호 교육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인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왔어요. 네. 우선 두피 하면 요즘은 각질 문제 좀 많이 그렇죠.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질하고 좀 비듬하고 좀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표피층에서 이제 손으로 긁었을 때 그 하얀 분진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일단 각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좀 호르몬의 불균형, 그러니까 호르몬이 뭐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뭐 계절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과도한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두피가 좀 건조해지는 현상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샴푸라던가 이제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에 의해서 이제 두피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이 두피 각질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혹시 이 두피 각질 때문에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오, 여자, 남자 다요. 네, 모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각질이라 그러면은 그냥 가벼운 막의 형성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각질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가려움을 좀 많이 동반을 저 합니다. 요즘 막 간지럽던데. 네, 많이 가려우시죠. 이게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두피에 상처가 나요. 네. 그 상처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모공이 그 혈류라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라던가 어떤 염증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탈모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방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샴푸만 해 주셔도 각질은 많이 제거 가능하시고요. 내 두피에 맞는 샴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정말로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지성인지 건성인지 뭐 적당한지 네. 일단 자가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쉬운 자가 진단법은 우리가 보통 두피를 알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를 머리 안 감으셔야 되고요. 하루야? 24시간 네, 정도? 24시간. 그리고 목 뒷부분 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두피를 손을 만졌을 때 손에서 좀 이렇게 기름기가 느껴진다. 좀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약간 지성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왜 하필 목 뒤 이 부분인가요? 가장 통풍이 좀 잘 안 되는 부위고요. 그래서 가장 뒷부분 쪽으로 좀 만져주시는 게 가장 좋은 진단법입니다. 근데 그럼 지성은 오히려 이렇게 만졌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손에서 좀 이렇게 오일리하죠. 각질도 딱히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 기름은 많이 묻어나진 않지만 네. 이게 적당한 건지 약간의 건성인 건지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살짝 오일리한 느낌 정도면은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피지가 정상 나오고 있구나. 그럼 오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건성인 거네요. 네, 건조하죠. 자가 진단법이 이렇게 간단한 건지 몰랐어요. 아주 쉽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팁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미용실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샴푸는 머리 끝 두피까지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오히려 두피까지 하지 마라. 머리 끝부분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주로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게 원래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샴푸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피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나 보통 우리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에 데미지가 많은, 손상이 좀 많은 부위에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수분을 이제 보습시켜 주는 거다 보니까 지성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가려움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유분에 의해서 더 오일리한 느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상식이 맞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가로 내 두피 타입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어요. 되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정보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 다르죠. 저랑 실장님 이렇게 다른 그렇죠. 것처럼요. 그것처럼 두피 타입도 다 달라요.
두피 타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피 타입에 맞는 제품도 네.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야겠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피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타입들이 있나요? 뭐 크게 일단 네 가지로 나뉘고요. 건성, 그다음에 지성, 그다음에 이제 민감성, 오, 그리고 민감성. 탈모. 예. 탈모도 두피 타입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군요. 예. 오. 우리가 보통 탈모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빠진다. 네. 라고만 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머리가 빠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탈모성 두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합적인 두피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성이라던가 지성의 두피도 같이 동반을 해서 탈모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탈모하면 남성분들의 많은 고민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요즘 여성분들도 탈모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계속해서는 사실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델 두 분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 두 분 모델의 두피 타입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 모델은요, 일단은 건조하고 좀 민감한 두피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건조하고 민감한 두피. 네. 건성하고 민감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약간 지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럼 이 두 분은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건조하고 민감성이 있으신 분은 저희 그 자사 제품에 그 오빌 내추럴 샴푸라는 게 있어요. 친환경 샴푸라 해가지고 네. 그 계면활성제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계면활성제가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제품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게 진정시키면서 그 샴푸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지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 약간의 탈모도 좀 같이 동반이 되고 있으세요. 오. 예, 그래서 피지를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내면은 두피가 당긴다거나 그 가려움을 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두피 피지를 많이 제거하지 않으면서 그 모근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저희 그 레스큐 샴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진짜 두 분 모델의 모발 상태도 좀 알아보고요. 그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네. 정말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분이 각질이 좀 많기 때문에 우선 샴푸를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따뜻한 물로 충분히 두피를 물로 충분히 적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하실 때는 한 번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2회를 샴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좀 가볍게 해서 두피의 피지를 좀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는 다시 샴푸를 해주고 한 2분 정도 샴푸를 충분하게 해주시면은 각질이 좀 많이 제거가 돼요. 네, 여기 모델분은 건성의 두피로요. 심한 각질하고 약간의 민감성을 좀 동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습력이 좀 많은 샴푸를 했고요. 일단은 각질이 완벽하게 제거됨으로 인해서 두피의 보습력이 아주 향상되게 되면은 이 민감한 두피도 잘 잡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습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여기 모델분은 지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민감성 그리고 탈모가 있는 복합적인 두피를 가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샴푸를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샴푸를 하는 거고요. 이런 두피 기능성의 샴푸들은 한 번은 간단하게 최대한 마사지를 가볍게 해준 후에 다시 또 한 번 샴푸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샴푸법입니다. 피지는 많이 다 제거가 됐고요. 이 두피는 이제 모공 사이에 피지 안에 있던 각질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으나 완벽하게 거의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피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각각 두피에 맞는 제품을 이용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직접 알아봤어요. 두피 많이 가렵고 각질 생기고 비듬 생긴다고 어떻게 이제 숨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두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인호입니다. 요즘 자외선이라던가 날씨에 의해서 머릿결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셀프 헤어케어 방법으로 머릿결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르마라고 알고 있죠. 모발을 한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하는 방식의 형태인데, 이 가르마를 가급적이면 한쪽만 계속 타신다기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가르마를 좀 변동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빗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빗질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 않는 것 또한 모발 손상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헤어 에센스류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모발을 보호하고 또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오일먼트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오일먼트라는 거는 그 자외선이라던가 강한 열에서도 모발을 강하게 보호를 해주고요. 마찰에 의한 손상에서도 모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헤어 케어 방법 강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